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명준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오랜만에 수출주 쪽에서도 반등도 나고 연계금도 좀 많이 샀고 긍정적인 좀 신호들을 읽어봐도 되는 건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 흐름은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도세가 1,000억 원 이상 나오면서 답답한 양상들이 나왔는데 네. 그 와중에 보면 어제 그리고 금요일 날 낙폭이 좀 많이 있었던 종목들, 자동차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약간 반등이 또 나오고 이런 좀 혼조의 양상들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신년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 대형주 또 뭐 대형주 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재밌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한 달 중에 한 20일 이상 지났는데 한 90% 정도의 투자자분들은 정말 갑갑하고 지루하다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변동성이 둔화되고 있죠. 이런 면들이 어떤 의미일지를 오늘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증시 변동성 둔화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해줄 예정이고요. 두 번째, 저 PBR주 전성시대다. 세 번째는 재료보다는 내재 가치가 등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가보겠습니다. 숨겨진 의미가 뭔가요? 바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정말 갑갑하실 텐데 이게 숨겨진 의미,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 이건데 좋은 의미입니다. 어떤 좋은 의미인가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증시가 이 대세 상승장이다, 오르는 장이다 하면은 맨날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조정장이다 하면 빠지는 날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지만요. 이 통계적으로 과거 뭐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에도 대세 상승기의 초입부는 굉장히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매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저평가 종목들을 매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나올 듯하면 다시 한번 또 눌러놓고 그런 가운데서 저점부에 계속 매집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2003년, 2004년장 별로 변동성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떠났죠. 답답하다고. 지수는 느릿느릿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종목들이 아주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투자자분들께서 한 2007년도 봄 정도 되면은 뭐 그야말로 사면 오르는 그런 장세가 되기 때문에 막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2003년, 4년 500포인트, 700포인트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매매해야 했을까? 아니면 1500포인트가 넘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됐을까? 분명히 2003, 4년부터 했어야죠. 현재 시점이 그런 시점이다. 증시의 변동성이 오히려 작년도 재작년 조정 과정 이후에 지금은 극단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보다는 2013년을 필두로 이미 한 10월달, 11월달 기점으로 대세 상승기는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금 시점들 가운데서 변동성이 둔화되는 것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굉장히 이게 갑갑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 요소로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2004년도, 2005년도를 생각하시고 지금이 오히려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인데 포인트는 있죠. 포인트는 그 느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두 템포 조금 늦게 가는 자세. 너무 그냥 이 단기적으로 오늘 사면 바로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러면은 이 수익 안 납니다. 오히려 한 일주일, 3일 조금 기다리더라도 분명히 오를 종목을 선매집하겠다. 이러면 반드시 오릅니다. 예를 들어 12월 달, 1월 달에도 OCI라는 똑같은 종목을 갖고도 어떤 투자자분들은 한 20% 수익을 낸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10% 이상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딴 게 아니죠. 이 종목에 있어서 올라붙으면은 상당히 답답할 수는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저점을 다지고 돌아나가는 지금 구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자분이라면 거기에 맞게 매집을 해야 되고 단기 투자자 여러분이어도 역시 그런 흐름만 활용한다면 아주 뭐 폭발적인 수익이 지금 나진 않겠죠. 큰 수익, 대형주에 있어서도 큰 추세는 4월, 5월이 넘어가야 종목 한 3일, 5일 동안에도 한 30% 이상씩 치고 가는 양상이 나타나지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 그렇지만 알고 보면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시점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대세 상승장의 초기 국면은 원래 좀 어렵다. 이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어떤 종목들인지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팁을 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저 PBR주의 전성시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장표 설명을 못하고 넘어왔는데요. 넘어간 건 일단 패스하고 두 번째, 저 PBR주 전성시대.
관련해서는 그간 꾸준히 설명을 드려왔던 내용들인데 지난주 같으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리포트가 또 증권사에서 나왔죠. 네. 대신증권의 리포트에서 드디어 히스토리컬 로 PBR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그야말로 저 PBR주 종목들의 전성시대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다면 은행업종이 됐든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 반등세가 또 많이 나왔던 건설 또 근래 유틸리티 업종 한국전력이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오르죠. 이 이면에는 결국은 저 PBR 지금 장세 흐름이 실적에 있어서 4, 4분기와 1, 4분기로 가면서 폭발적인 이익의 상승 나타날 수 있는 장세 같으면은 성장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제일 강한 종목이 제일 많이 가겠죠. 그렇지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이미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 반면에 지금 시점에는 역시 연말과 연초 국면에서 저 PBR 일단 회사가 한 3조짜리 기업 가치, 청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1조 5천억 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종목들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역시도 지속적으로 옮겨오는 국면들이 벌써 한 달 반 이상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앞으로 2월 달 말까지도 계속 나타날 수가 있는 면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최근 방어 업종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업종이라서 오르는 것인가 모멘텀 때문인가 이런 면들이 있지만요. 모멘텀도 저평가를 근간으로 갖고 있을 때 재료도 부각받는 것이지 흔히 호재 나오면 주가 빠지는 경우들 많죠. 네. 이런 면의 근원이 현재 시점은 철저히 저평가 종목들에 있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보다는 내재 가치가 더 중요하다. 좀 이거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도 한 3주째 지금 여러분들께 또 소개드리고 있는 장표가 되겠는데요. 네. 왜 못 움직일까? 그리고 이 종목들이 왜 1월 달 흐름에서도 못 가게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IT와 자동차 업종 대표주가 1월 달 흐름에서 계속 약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좀 상당히 약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PBR 청산가치 내지는 기업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를 갖는 지금 대표주가 없습니다.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역시 같은 화학 업종 내에서도 업종 내 대표주인 정유,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평가 모멘텀이 없다. 그렇다고 실적상으로 지금 레벨업 될 만한 그런 지금 시기들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10배에서 종목별로는 한 16배 정도까지 퍼 수준을 받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면 지수의 양상이 한 단계 레벨업 그런 가운데 대형주에 있어서도 저평가 종목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야 이 종목들이 실적을 모멘텀으로 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 2월 달 흐름에서는 이런 종목들 여전히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한 15% 정도, 10% 정도 급락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한 3, 4% 정도의 반등은 있을지언정 추세적인 전환은 상당히 어려운 면들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쪽이다.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 가야 되는 쪽에서 유망하다고 보시는 섹터 어느 쪽이세요? 그렇죠. 피해야 될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또 의미가 없죠. 의미 있는 쪽 그리고 투자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쪽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 지금 내일장 유망업종으로 넘어간 건가요? 네, 바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적으로 보면 장기 조정 저퍼 굴뚝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상당히 긴데요. 그동안 말씀드려온 저 PBR, 저퍼 그런 면들에 있어서 1월 22일이라는 현재의 국면에선 장기 조정 저퍼 굴뚝주 이렇게 유형을 지을 수 있는 종목들의 매력이 많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조정 기간 한 1년 반 이상의 조정 기간 동안에 주가도 많이 빠지면서 그러나 이익 기조가 훼손됐으면 저퍼주가 아니겠죠. 네. 이익 기조는 훼손이 별로 거의 안 되거나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 가운데서 시장의 흐름들 거기에 대한 수급상의 소외로 인해서 장기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 그런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모멘텀 상당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 모멘텀이 적은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는 부각받을 수 있고 전염 효과 매니저들 사이의 전염 효과죠. 기관 매니저, 외국인 매니저 사이에 이제 이 종목이 정말 싸다.
한번 지금 눈을 씻고 보니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상황에 비추어서 굉장히 오랜 소외로 인해 저평가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인식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겠지만 또 1년 반 동안 조정을 받는 가운데 공매도, 대차 매도를 쳐놓은 물량들에 대한 쇼 커버링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 시세가 셀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펀더멘털은 견조한데 제대로 시장에서 가치를 좀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 잡으면 좀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종목 그럼 여기에 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략 좀 볼까요? 예. 네. 지금 거래소에 있어서 지금 본다면 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저 PAR주를 봤는데 몇 종목 좀 추려 오신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좀 바로 공략주 이어갈까요? 그러죠. 네. 예. 그 장기 조정 저 PER 굴뚝주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LG 패션이나 세아 베스틸, 코오롱, 한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폭들 종목별로는 한 30%대에서 60%대까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익 기조가 훼손이 안 됨으로써 퍼 수준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죠. LG 패션이나 세아베스틸은 4.4배 내외, 코오롱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소송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퍼 수준이 연결 기준으로 한 1.54배 수준, 그리고 한섬은 4.07배 이런 정도로 지금 낮아진 지금 단계인데 이런 종목들이 기관 수급 근래에도 서서히 들어오는 양상들이 있지만 그게 일종의 전염 효과, 매니저들 사이에 인식이 되는 단계에서는 단기성 매물이 거의 없겠죠. 이런 종목들은 오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긴 관점에서의 그런 투자가 단기적으로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네 종목 중에서 하나 좀 공략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예, 공략주는 세아 베스틸 되겠고요. 네.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 권역인 26,850원 내를 매수의 가격,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32,500원, 손절가는 24,900원 정도로 지금 보고요. 네. 예, 그리고 내용들에 있어서는 역시 포인트는 저 PBR 근간, 저퍼주 조금 전 장표에서 한 4.41배 정도의 저퍼 매력도도 있지만 PBR에 있어서도 상당히 낮은 이런 저평가 매력이 결국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견인할 수가 있다, 이런 면들이 되고 4분기 같으면 실적이 일시적으로 또 나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는데 이 철강의 전방 산업들 건설이나 자동차 이런 쪽에 있어서 재고 조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면들이 있다. 그리고 역시 선침의 목적으로 기관 수급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면, 그리고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면들이 수급상의 모멘텀이다. 이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 엿새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아베스틸 저희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